오랜만이야. 악귀 김태리 등장. 뭐야 이거? 미쳐버린 사채업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여기 좀 크게 봐. 그걸 바라보는 한 여성. 폭주하는 인간을 아주 신나게 구경하는 악귀. 형사들마저 당황한 그때 사냥씨. 이제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 오랜만이야. 악귀의 신 공시생 사냥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민속학 교수 해상의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 악귀. 오랜만이네. 김성과 악귀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이상한 게 있어서요. 연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들. 일주일 전에 세강대학교 4학년 홍미영이 같은 원룸촌에 살던 세강대학교 4학년 최민주 씨도 그 바로 다음 날에 세강대학교 4학년 남석훈도 연달아 죽은 3명.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 사이에 같은 원룸촌에 살던 같은 학교 동기 3사람이 똑같이 그 일선서 수사는 어떻게 됐대? 일단 일선서는 타살 의혹은 전혀 없었대요. 근데 근데 세강대학교 대나무 숲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피해자들이 숨진 날 똑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강력한 단서. 무슨 소리? 하이힐 소리요. 하이힐? 그 빼닫고도 소리? 그리고 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목숨을 잃은 곳은 다름 아닌 여긴 어디야? 여기 광천시 장진 1동입니다. 한편 악기의 뿌리를 찾아 엣 장진이에 도착한 해상과 사냥. 여기가 장진리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맞아요. 고개도 소나무숲도 다 사라졌네요. 민속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길 지켜왔던 마을은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신기루 같은 도시가 들어서 있죠. 이젠 존재하지 않는 1958년의 장진리. 여기를 어떻게 찾죠? 장소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젊은 층들은 이동이 많지만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이 근방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찾아보면 예전에 장진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전략. 근데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데요? 민속학에는 지역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을 써보면 어딘 나올 겁니다. 지역조사.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장진이라고 아세요? 할아버지!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정보를 얻어야 해요. 악귀가 다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알아내야 하는데 그때 산영아, 내일 시험인 거 알지? 고사장 앞에서 만날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공시생 산영. 하지만 나 이번 시험 못 칠 것 같아. 너라도 꼭 붙어. 화이팅. 공무원 시험 문제 대신 악기라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산영. 여보세요? 장진리 사셨던 분을 찾으셨어요? 선배님이 웬일로 이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사건들 전혀 미스테리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하이힐 소리, 뭐 문 두드리는 소리, 그건 뭐야? 학생들 사이에 괴담처럼 퍼진 거죠. 근데 하일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는 흔하잖아요. 워낙 원룸촌이 방음도 안 되니까요. 원룸 계단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잠깐만. 혹시 손목에 멍자국 같은 건 없었어? 네, 손목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반항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숨진 변사자들이 모두 세강대 학생들이던데 뭐 사건의 연관성 같은 건 없었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죽은 학생들 모두 같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어. 다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들 하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이런 특이한 물고기를 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게 무슨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공통점. 불고기는 됐고요. 제가 숨진 변사자들 주변 친구들을 좀 만나고 왔거든요. 홍미영이 최근에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학생이래요. 의문의 학생. 남석훈이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던 학생들인데 또 여기에도 이 학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민주가 최근에 다니던 학원인데 여기에도 이 여학생이 있습니다. 죽은 학생들의 공통점. 이 숨진 변사자들 모두와 최근에 친해진 학생인데 이 여학생도 역시 세강대학교 4학년이래요. 이름은 이태영. 근데 이 친구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졌대요. 연락도 없이 알바도 안 나오고 스터디 모임 학생들도 연락이 안 되고 다니던 학원도 나오지 않고요. 냄새가 난다. 이거 수상하잖아요. 하일과 문소리 그리고 의문의 죽음. 이태영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인데 물어보니까 장진이를 잘 아시더라고. 동생이 거기 살고 있어서 내가 거기 자주 갔다는 얘기지. 그럼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산영 머릿속을 스쳐간 그 약도로 보여주는데 맞네. 여기가 저 당산나무 제곡에 소나무숲 장진이가 맞아.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곳. 덕다리 나무 있던 자리네. 덕다리 나무? 덕을 나무에 매던 풍습 말씀이세요? 그걸 안다고? 그게 뭐예요? 덕은 어린아이의 시신을 뜻해요. 죽은 아이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선산에 묻히지도 못했고 관에 넣어 정식으로 매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반 대신 독에 담아 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묻기도 했고 나무에 매달아 놓기도 했었죠. 듣고도 믿기 힘든 덕의 진실. 덕을 매달던 나무를 덕다리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대로 덕다리 나무라고들 했는데 근데 이상한 게 말이야. 그 나무에서 스스로 죽은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그 나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아니 그 나무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겠어. 그 신도시 건설한다고 10년 전에 그냥 싹 밀어버렸는데 저 혹시 그 마을에 붉은 댕기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이분은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산영의 아버지 강모. 이 사람 이거 교수 아니야? 교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을 아세요? 우리 동생 살아있을 때 자주 왔었지. 그 장진이에 살았던 동생분 말씀이세요? 그래. 강모의 족적. 오셔서 무슨 말씀 나누셨대요? 여기는 왜 오셨대요?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동생하고 아주 가까웠었어. 동생분 가족분들은요? 어디 계시죠? 큰 놈은 지금은 원양 어선 탔고 그놈 딸내미가 다름 아닌 세강대 다니거든. 그분 연락처 알 수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태영은 보이지 않은 채 어항과 하일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가 알려준 고시텔에 막 도착한 산영과 해상. 전화는 계속 꺼져 있어요. 어두운 밤 사이로 뭔가를 목격한 듯 쳐다보는 해상. 왜요? 뭐가 또 보여요? 해상 앞에 위치한 거대한 무언가. 거울을 비추자 고시텔 벽에 보인 건 뭐예요? 목을 매서 숨진 귀신이에요. 건물을 뒤덮은 나무 그림자. 그리고 가지에 매달린 3명의 피해자들. 3층이에요. 급하게 3층으로 향하는데 나뭇가지 그림자가 복도 깊이 뻗어 있습니다. 보여요? 사라졌어요. 분명히 3층이었어요.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악기. 그때 영 교수, 아니 왜 자꾸 이번에도 사건 현장에 있는 해상이 못마땅한 문춘. 왜 자꾸 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거야?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용 교수는 여기 왜 왔는데? 아이고 또 그놈의 귀신 때문이야? 3명이 목을 매서 죽었죠. 이런 귀신 같은 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 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목을 맨 걸까요? 왜냐하면 목을 매서 죽은 기가 그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염 교수도 그만하고 돌아가. 단순히 스스로 죽은 거라 생각하는 문춘. 그때 곧 한 명이 더 죽을 거예요. 마지막 밧줄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해상의 예언을 외면하는 형사 문춘. 난 그런 얘기 믿지 않아. 참 여기다 세워놨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문춘은 보이는 것만 잡습니다. 태영 씨요? 아 306호 예. 한 일주일 넘게 안 들어왔어요. 이태영 씨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점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은 하이힐 소리라든지 아니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든지.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아니 같은 층에 계신 분들 몇 분이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이태영 씨 보게 되시면은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하냐? 사실 선후배 사이였던 둘. 뭐가요? 너 얘기 엿듣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제가 왜 형사님 얘기를 엿듣... 생각할수록 이상한 산영. 근데 진짜 계속 말 놓으실 거예요? 응. 근데 형사님은 왜 이태영 씨 찾고 계세요? 너 여기 왜 온 거야? 야,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너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 안 좋은 일이 생겨? 묘하게 들리는 홍세의 말. 죽거나 사라지거나. 너 최근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 근데 하나도 안 슬퍼 보인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안 그래도 수상한데 더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마치 이 모든 게 다 산영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느낌. 이태영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고시텔 총무 말이 안 들어온 지 오래됐대요. 경찰들도 이태영 씨를 찾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움직인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 우린 그 나무 쪽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무 때문에 벌써 3명이나 죽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나무를 빨리 찾아야 돼요. 다른 귀신을 먼저 막으려는 해상.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잊었어요? 이태영 씨 찾으러 왔어요. 찾아서 아빠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내야죠. 악기를 먼저 없애고픈 산영. 산영 씨, 그 나무 때문에 곧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악기 때문에 죽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죽을 걸 알면서 외면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붙은 악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까봐 두려운 산영. 난 악기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해요. 야, 너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야? 부탁이 있는데 엄마한테 오늘 너랑 같이 시험 준비했다고 좀 얘기해주라. 끊는다. 야, 너 어디야? 어머니. 엄마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니? 어제부터 그렇게 연락했는데 연락은 다 쉽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쌤이랑 실종신고하려던 참이었어. 너 어디야? 사실 집주인이 오늘도 계속 보증금 때문에 문자하고 난리 났는데 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귀신 찾아다닐 때가 아니었죠. 저기 여묘사인가 하는 민속학과 교수가 너 찾아왔던데 너 설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지? 맞아 어머니. 산영아
다시 덕다리 나무를 알아보는 해상. 이 초대가 어쩐 일이요? 예. 인사드려.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야. 태영이 찾아오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말씀해주신 덕다리 나무 말인데요. 그 나무 종류가 뭐였습니까? 소나무. 이게 덕다리 나무인가요? 예, 맞아. 어젯밤 그가 본 바로 그 나무. 네. 어떻게 알았대? 이제 덕다리 나무에 붙은 귀신은 네 번째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제가 태영이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급하게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얘기 좀 전해주세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태영.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예의가 아니라고요. 더는 태영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는 그때. 저기 태영이 친구분이세요? 이태영 씨를 아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쁘죠? 큰 어항이 가득한 이곳. 아, 네, 예쁘네요. 앉으세요. 사실 이곳은 태영 씨가 여기서 알바를 하셨다고요. 저희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근데 친구를 이태영 씨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들켰다. 태영이 무슨 일로 찾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장진리란 마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장진이요? 태영이가 거기 살았대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태영 씨 큰할아버님이요. 갑자기 씩 미소를 짓는 남자. 태영이한테 큰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근처 사시던데요. 혹시 그 큰할아버지 분 연락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네, 여보세요? 산영아, 이건 아니지 않니? 다음 달까지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그 소리만 몇 번째니? 됐고, 이번 달까지 보증금 못 올려주면 방 내놓을 거야. 그렇게 알아. 아 맞다. 새로운 제안. 저보다 저희 사장님이 태영이랑 더 친했는데 뭐라도 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금방 들어오실 거니까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 금방... 여전히 어항이 의심스러운 문춘. 어떻게 됐어? 큰할아버지가 근처 산다고 해가지고 할머님이랑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뭐 그쪽도 연락 없었다고 하고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곧 한 명이 더 죽을 거예요. 마지막 밧줄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고시텔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쪽 한번 봐보자. 하이힐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사건 당일 CCTV는 일선서에서 조사해봤다니까 됐고 전 CCTV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저희 영장 없는데요, 선배님. 아마 언제 우리가 뭐 영장 갖고 수사했냐? 잘 싸바싸바해서 협조 구하는 거지. 협조 영업의 비밀은? 너 잘하잖아, 싸바싸바. 홍세. 신도시 들어설 때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은 이게 다예요. 나무 행방을 찾는 해상. 장진이 쪽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숲의 나무들은 어떻게 됐죠? 이 소나무들입니다. 벌채업자들이 처리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벌채업자들 연락처를 드려볼 테니까 그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고맙습니다. 나무를 찾는 사이 산영은 누구를 기다리는데.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구산영 씨입니다. 반가워요. 인상 좋은 주인 아저씨. 제가 이태영 씨를 찾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연락받고 오면서 알아봤는데 아무 데도 안 왔다는데요. 오히려 상영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데. 사실은 태영이도 태영인데 다른 일 때문에 사장님 한번 뵙고 가라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밑밥부터 까는 직원. 아까 보니까 급하게 돈 필요한 것 같던데. 뭐니?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래요. 얘기해봐요. 얼마나 필요해요? 초면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장. 아무리 그래도 초면에 그럴 수는 없죠.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털어놔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 그때 나 경찰서 다녀왔다. 연락 줘.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돈이 필요하긴 한 산영.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태영 씨 보게 되면 저한테 꼭 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빈손으로 가게 할 순 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손님에게 그들이 준 것은 다름 아닌 기운 내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어항? 젊음이 재산이에요. 위로의 말과 함께 두 손을 꼭 잡아주는데. 기운 내시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요. 이런 호의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죠. 감사합니다. 곧이어 들어온 한 여성. 사장님. 왔어.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어떻게 지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산영. 왜? 빨간 하이힐 신은 여자예요. 하이힐? 고시텔 내부 CCTV를 살펴보지만 아니 여기 안 보이는데. 긴 머리에 보라색 코트 입었고 빨간 하이힐 신었거든요. 분명 들어갔는데 밤 10시 59분에 현관 통과했습니다. 10시 59분? 뭐야? 괴상한 차림의 여성.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녹화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는 고시텔 총무. 옷이 특이해서 기억은 나요.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닌데 어디서 봤지? 저 어디서 봤는데요? 아! 이 사람 그 미영 씨 친구예요. 죽은 피해자의 숨겨진 친구? 홍미영 씨 친구요? 이름 뭔지 알아요? 이름이 설마 했는데 이름이 그게 태자가 들어갔어요. 다름 아닌 현재 실종된 이태영 씨요? 맞아요. 그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태영이 기괴한 차림으로 다른 친구들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귀신인가? 그렇게 관점을 바꾼 두 형사. 그 남사쿤 원룸텔 CCTV는 다 확인해 봤는데요. 2달 전부터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남사쿤 고시텔 찾아왔었어요. 빙고.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확인하진 못했는데 이건 남사쿤 찾아왔던 건 분명해요. 태영이 범인? 이쪽도 마찬가지야. 매주 토요일에 홍미영을 찾아왔었어. 이태영이 죽은 애들이랑 친구 사이였으니까 찾아올 수는 있지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 자 봐봐.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홍미영이 사는 고시텔까지 외길이야. 다른 선택지가 없는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고시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 편의점 앞을 지나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귀귀한 복장의 이태영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없어. 예? 사라졌다고? 분명히 그 여자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온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꼭 땅으로 꺼진 것처럼. 무슨 귀신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나요? 없죠. 잘 확인하신 건 맞죠? 아니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 귀신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너까지 귀신 타령이냐? 너 요새 염 교수 만나고 다녀? 염 교수가 누군데요? 2010년 기록인데 그때 장진리 소나무숲 나무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한 그루도 빠짐없이 다 폐기가 된 건가요? 확실합니다. 그렇다는 건 나무에 붙은 귀신도 사라져야 맞는 것인데 여전히 존재하는 귀신. 그 말은 어디에 소나무가 분명 있습니다. 다시 사진을 살펴보는 해상. 뭔가 달라진 사진. 사진이 변했어. 나무는 사라졌지만 사진 속에 존재하는 소나무. 그리고 사진 안에 귀신이 남아 있었어. 사진? 그 나무 사진 말하는 거요? 예, 이 사진이 한 장뿐인가요? 동생네 집 철거하기 전에 기념으로 찍은 거니까 동생네도 어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태영 씨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 그렇겠지 뭐. 사진을 통해 귀신이 전해진 것? 곧바로 염 교수. 이태영 씨 찾았어요? 아니 아직이야. 빨리 찾아야 돼요. 이태영 씨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 해상. 밧줄 얘기 기억나죠? 한 명 더 죽을 거라고 했던 이태영 씨가 귀신이 깃든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찾지 않으면 귀신의 타깃은 이태영. 그 여자도 죽을 겁니다. 형사님도 찾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아 진짜 염 교수 내 말 안 듣네. 아니 내가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했어 안 했어? 꼭입니다. 뭐야 씨 끊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지 할 말만 하고 끊지? 말은 더럽게 안 들어 처먹고? 일단 태영이가 다니는 세강대학교에 간 해상. 한참을 기다리다 문득 내가 가져올게. 그래. 할머니가 갠 학과 후드티들. 세강대. 태영이가 사라졌는데 옷은 왜 세탁한 걸까요? 이태영.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야. 태영이 찾아오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뭔가 불안해 보이는 할머니 표정. 말씀 나누세요 그럼. 설마. 뭐야? 경찰서엔 또 왜 간 건데? 너 왜 얘기 안 했어? 할머니 돌아가신 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가 그 집에 있었다면서. 네가 거기 왜 있었냐고. 너 할머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인사드리러 갔던 거야.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형사님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한테 유산을 남겼대. 할머니의 죽음은 애석하지만 모녀에겐 뜻밖의 소식. 우리 그거 받자. 뭐? 그 유산 받자고.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온 사냥에겐 있을 수 없는 일. 그때 다가오는 목소리. 안 돼. 악기의 달콤한 속삭임. 나도 받기 싫어. 그 집안이랑 연결되는 거 싫다고. 근데 어쩔 거야? 보증금 줘야 하잖아. 길바닥에 나 앉을 거야? 현실에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집주인. 싫어. 안 받아. 사냥아. 급하게 집문을 빠져나온 사냥. 도망치고 싶은 현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한편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그래. 할머니를 기다린 건 문춘 홍세크루. 누구세요? 태영이가 실종됐다는 게 뭔 말이야? 알고 있었어? 저 할머니 혹시 지금 이태영 씨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들 얘기해요? 뭔가를 아는 할머니. 그 사람들이란 그 무슨 말씀이세요? 다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태영이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숨은 거라고요. 뭔가를 피해 숨은 태영. 도대체 태영이 그토록 무서워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장님, 저 아까 인사드린 구산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 수족관 사무실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건 학생들의 재무 현황 문서에 불공평해 보이는 채무 계약서까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돈을 꿨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요? 사실상 수족관이 아니라 사채업. 불법 대법이군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런 돈을 써?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언제나 변수가 생겨요. 뭐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변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리거나 또 형편이 힘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대는 게 불법 대법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그럴 수도 있죠. 악기 같은 놈의 속삭임.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처음엔 몇십만 원 정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죠. 알바해서 빨리 갚아버리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변수가 또 생겨요. 그러는 사이에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정신 차려보면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그럼 그걸 갚기 위해 또 돈을 꾸다 보면 이미 노예. 몇십만 원이었던 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죠. 할머니, 손녀 따님은 엄연히 피해자예요. 불법 고리 대금으로 돈을 빌려준 그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놈들 꼭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녀 따님 어디에 있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이 거기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산영. 바로 이태영. 급히 수족관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거울로 보이는 천장에 길게 드리워진 나뭇가지. 때마치 나타난 수족관 사장. 앉아요. 커피 한 잔 내려줄게요. 아니요. 전 이만 가볼게요. 너 봤구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장. 도망가서 경찰한테 신고하게? 응? 여기가 지옥입니다. 살아서 나가려면 고분고분 말 들어. 여기에 사인하면 돈 생겨. 너 돈 필요하잖아. 악기보다 더 무서운 인간. 너한텐 고마운 게 있으니까 특별히 이자는 깎아줄게. 이태양 그냥 돈도 안 갖고 날랐거든. 그 약삭 빠른 년이 친척이 있는 걸 우리한테 숨겼는데 너 때문에 알게 됐잖아. 할아버지 주소. 급하게 도망친 산영은 재빨리 혜상에게 연락하는데. 여보세요? 불법으로 돈 빌려주는 데였어요. 괜찮아요, 사영 씨? 저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 모든 게 다 자신 때문인 것 같은 산영. 역시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저 빨리 거기 가봐야 돼요. 빨리 가볼게요. 급하게 할아버지 집으로 가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세요? 난장판이 된 집안. 분명 누군가 왔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여기저기 보이는 하이힐의 흔적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 그때 할아버지! 익숙한 문소리. 어린 시절 혜상이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엄마? 그 시각 태영 씨가 집 창고에 숨어 있다는 거죠. 안심하세요. 태영 씨 괜찮을 겁니다. 근데요 선배님,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 CCTV에 찍힌 여자가 이태영 씨가 아니면 누구예요? 알 수 없는 하이힐 신은 여성.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혜상. 과거를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반갑다 이 악기 녀석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태영? 얘 감히 돈도 안 갖고 날라? 기괴한 차림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정체는 내가 다름 아닌 수족관 직원. 너 하나 찾겠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고리대금. 덕다리 나무보다 깊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인간 말종이시네요. 아씨 뭐야? 얘 친척이야? 아니요. 혜상이 숨긴 진짜 신분.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냥 시민입니다. 에이. 얘 대신 3천 갚아줄 거 아니면 꺼져. 돈만 훔치세요. 낯을 든 저승사자처럼 다가오는데. 교수. 뭐야 대가족이야?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저승사자. 뭐야 너? CCTV 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변장을 한 거야? 변장에서 학생들에게 빗독촉을 해왔던 것.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현실 파악이 좀 느린 편? 뭔데? 뇌물손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고요. 몇 명이 기회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그 사이 쉬지 않고 달려온 산영. 머리 실리세요. 머리 괜찮아요? 여기는요? 다친 사람 없어요? 사채업자의 미끼가 됐던 태영. 다 나 때문이에요. 이태영 씨인가요? 친구들 데려오라고 겁을 줘서. 네. 이태영 씨. 산영에게 지금 중요한 건 아빠의 흔적. 이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었대요. 태영 씨 어릴 때요. 몰라요. 어떻게 많이 힘들죠?
미안해요. 근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절박한 산영. 하루라도 빨리 악기에서 벗어나고픈 마음.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물어봐요. 내일이면 시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악기가 커질수록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산영. 나도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좀 쉬어요. 태영 씨는요, 좀 진정됐어요? 그 나무 사진 말이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 사진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벌써 찢어버렸대요. 니네 부모님이야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 나왔고 다른 친척 없냐고.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는 게 그들의 수법. 태영은 숨겨야만 했죠. 야 진짜 좀 탈탈 털어봐. 핸드폰 내놓으라고. 물고기 보실라고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찾기 전에 찢어버린 태영. 그리고 어항에 그 사진을 버려버린 건데 그 일부분을 어항에 담아 선물했던 사채업자들. 사채업자들이 아지트로 쓰던 수족관이 있었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출동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 안 그래도 그 학생들한테 다 물고기가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밝혀진 어항의 진실. 아니 뭐래더라? 잠깐만. 그 급전이 필요해서 온 학생들한테 호감을 사려고 선물로 줬대. 근데 그 구산영이란 여자도 그 수족관에 돈 빌리러 갔다던데. 네 번째로 어항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구산영. 설마 산영 씨한테도 그 물고기를 줬대요? 아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마지막 밧줄. 산영이 위험합니다. 산영 씨 핸드폰 위치 추적됐어요? 서울 영동 포구 여의도 근처야. 거기까지밖에 추적이 안 돼. 늦은 밤 한강에 어항에 담긴 물을 뿌리는 산영. 한편 수족관에 들어선 경찰들.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남자는 사채업자. 네, 서울청 강수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나왔습니다. 문춘 눈에 띈 충격적인 것 하나. 붉은 피멍 자국이 든 손목. 정말 귀신 없을까요? 사영 씨! 문춘의 도움으로 어렵게 산영을 찾아낸 해상. 저 안에서 CCTV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수족관을 다 때려부시는 사채업자. 무엇보다 여기 좀 크게 봐. 그 모습을 웃으며 관전하는 한 여성. 산영, 아니 악귀입니다. 엄마? 문을 열었네. 오래전 엄마를 죽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그 악귀. 오랜만이야. 이 순간을 기다려온 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이네. 드디어 마주한 둘. 많이 컸네. 그땐 꼬마였는데. 기억나? 과거 엄마가 땅을 파는 사이 그만 붉은 배시댕기를 만지고만 해상. 그거 나. 엄마? 그거 넣으라고! 엄마 왜 그래? 왠지 모르게 불안했던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 나 집에 갈래요. 엄마 싫어. 그렇게 죽어버린 엄마.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나, 너. 만나자마자 해상을 건드는 악귀. 이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배시댕기는 솜털이 나기 시작하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주던 댕기야.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사실은 불길한 게 아니라 부적 같은 물건이었지. 악귀 안으로 파고들더니 누구였을까? 이 댕기의 주인은 당당하게 선전포고. 그게 너인지 다른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찾아내줄게. 그럼 네 이름도 알아낼 수 있겠지. 악귀의 진짜 이름. 갑자기 21, 21, 176. 176. 여기 내가 왜 있어요? 돌아온 산영. 해상도 당황스러운 상황. 내가 여기 왜 있어요? 교수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받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받아요. 붉은 배시댕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숫자가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악기랑 관련 있는 숫자일 텐데.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아까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네. 필름이 끊긴 채로 다른 애가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족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집이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다리 위에 있고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들려요.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무서워요. 낮에는 괜찮을 거예요. 귀신은 빛을 싫어하니까. 하지만 낮에도 물가는 조심해야 돼요. 물은 음기가 가득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도착 후 해상이 건넨 건 뭐예요? 돈 필요하다면서요? 괜찮습니다. 악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어요. 앞으로도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요. 해상 입장에선 방패를 주는 거지만 산영 입장에선 부담스러웠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안 받고 가려 했지만 저기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라고! 귀신도 벅찬데 자존심까지 상해버린 산영. 결국 그냥 꿔준 거라고 생각하라니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우리 집이 뭐 그쪽 집처럼 좋은 집인 줄 알아요? 500이면 충분한데 뭘 5천씩이나 넣었어요. 나머지는 제 통장에 안 되겠죠? 500 빼고 나머지 4,500이에요. 꼭 갚을게요. 은행 금리로 이자까지 해서 제대로 갚을게요. 그 교수가 돈을 줬다고? 그냥 준 게 아니라 꿔주신 거라고. 나 그 교수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더 이상 그 교수랑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수님이 민속학자라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해도 과하게 이상한 엄마 행동. 왜 그렇게 아빠를 싫어하는 건데? 안 된다 봐. 안 되는 줄 알아. 너 엄마 말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장의 행동. 야, 뭐래 수족관 사장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병원 측에서도 좀 더 안정 필요하다고 하고요. 아니 저희가 다 잡은 불법 사채업자 사건은 그냥 광천서에 넘겨버리시고 그딴 건 왜 계속 보고 계십니까? 야, 이거 와서 이 여자 얼굴 확대 좀 해봐봐. 됐어. 야, 봐봐. 웃고 있잖아. 몇 번을 다시 봐도 이건 분명 웃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 새끼 혼자 생쇼한 거고 구산이 형 그냥 보기만 했고 그럼 끝이죠. 어디 가시게요? 아니, 팔목에 난 붉은 목자국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좀 더 알아봐야겠어. 분명 이상한데 뭔가 산영을 편드는 듯한 홍세. 야 너네 먼저 들어가. 학창 시절 홍세는 야, 씨, 다들 폴짝폴짝 열심히는 뛰었네. 안 쪽팔리냐? 친구들 운동이 끝나고 떨어진 동전 수거에 들어간 산영. 하지만 안 쪽팔린데요? 학교에서 보자. 내일 봐. 오른쪽으로 부딪힌다고. 감사합니다. 이후로 산영 주변을 맴돌던 홍세. 눈이다. 홍세가 아는 산영은 작은 것에도 크게 느끼는 누구보다 순수한 친구였죠. 무슨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이 구강모 어머니의 죽음과 화재 사건이 남긴 건 딱 하나. 그 불에 탄 노트는 뭐 좀 복원이 됐어? 아, 이거 하나 겨우 건졌답니다. 근데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데요? 어린 여아 실종 2주일 경고. 한편 화원제를 찾아간 산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아빠를 다시 마주한 산영. 악기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아빠. 그렇다면 여기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아빠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야. 20일, 176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빈지털이를 시작한 산영. 거기서 발견한 건 아빠가 쓴 책 한 권. 읽고 보는데 조선시대의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의 신실을 두고 동쪽에 6, 서쪽에 9의 잡귀들을 봉안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귀신. 그리고 세상에 태자귀가 있다는 것은 소화귀이다. 천연두, 마마, 기아로 죽은 어린 아이들. 누구냐 넌? 거울 속에 보인 이번 귀신은? 사연 씨도 그 숫자가 뭔지 찾아보러 오신 건가 봐요. 제가 잘 찾아왔나 보네요. 교수님도 오신 걸 보니. 98년도에 출간된 구광모 교수님의 유일한 책이네요. 하지만 이 책에도 그렇고 다른 민속학 책도 그렇고 21, 176 그 숫자를 언급한 책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 숫자. 혹시라도 책 안에 어떤 메모나 노트가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같이 찾아보죠. 그런데 여기 오는 거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 빨리 찾아야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교수님 돈도 갚죠. 이번엔 산영이의 스브스 퀴즈. 네요. 교수님은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까 아빠 책을 보는데 귀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귀신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신 거잖아요. 다 무서운 건 아니에요. 가끔은 귀신을 볼 수 있어서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건 바로 너무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21, 176. 그때 이게 뭐죠? 새끼줄 같은 게 있어요. 금줄이네요. 보통 새끼줄은 오른쪽으로 꼬여 있지만 그건 왼쪽으로 꼬여 있을 거예요. 구정을 막기 위한 금기도구죠. 위에 있는 걸개를 이용해서 사용해요. 이렇게 거는 건가 봐요. 보통은 문 밖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반대네요. 하지만 숫자랑 관련 있어 보이진 않네요. 이제 어떡하죠? 다른 방들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렇게 산영이 들어간 곳은 오래전 가족이 함께 살았던 방. 엄마 글씨예요. 엄마가 이혼 전까지 아빠랑 쓰던 방이었나 봐요. 진짜 이상한 건 어제까지 누가 쓰던 방 같습니다 두 분이 왜 이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산영 씨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악기가 깃든 배시댕기를 준 걸까요? 엄만 지금도 아빠를 싫어하는데 아빠 얘기는 아무리 물어도 절대 얘기를 안 해주세요.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분명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출산 예정일? 산영 씨 생일 아니에요? 전 이때 5살이었어요. 누가 또 태어난 걸까요? 예, 여배상입니다. 천천히 들어오셨어도 됐을 텐데. 아닙니다.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이분이 기억난다고 하셨다고. 1년 전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병원으로 찾아오셨었어요. 그 당시 구강모 교수가 찾아와 물어봤던 건 혹시 기억나실까요? 옛날 우리 마을에서 없어졌던 아이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알아보시겠어요? 목단이네요. 목단이요? 이목단이라는 아이를 찾고 계셨다고요? 왜 찾는지 이유는 들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듣다 보니 생각난 할아버지. 그게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단이란 아이를 아세요? 그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장진리에서 어떤 여자애가 없어졌다고 그냥 온 마을이 뒤숭숭했었어요. 1958년 장진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 여기까지 샌다. 떠나, 너도 빨리 가서 숨어. 숨으려던 목단이 보게 된 건 숨바꼭질 하다가 없어졌다는 둥.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강모 교수님이 기사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네. 곧바로 기사를 찾아 나선 두 사람. 아니 정말 그 신문기사랑 구선영 친할머니 사건이랑 연관이 있긴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 범인은 일부러 그 노트를 없애려고 방화를 했어. 왜 그랬겠어? 분명히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야. 수사의 단계를 밟아가는 문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까마득한 후배 서문춘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건이라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기사를 유심히 보더니 맞아, 그 사건에는 시골 마을에서 실종됐다가 발견됐는데 시체가 너무나 처참했어. 선생님 시체가 어땠는데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듣기만 해도 끔찍했던 사건. 바싹 비틀어져 말라있는 데다가 심지어 손가락 하나까지 잘려 있었어. 산짐승이 훼손한 건가요? 사람 짓이었어. 교수님, 아이를 연매로 만든 기가 막힌 뉴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잔인하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주술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연매를 만드는 행위를 엄히 금지시켰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연매는 짚이나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행위를 일컫기도 하고 실제로 어린아이를 굶겨 죽여서 귀신을 만드는 걸 가리키기도 해요. 태작의 일종이죠. 태작에는 통상 어려서 죽은 원혼, 즉 마마나 천연도 혹은 굶주림으로 죽은 아이들을 뜻해요. 우리가 찾고 있던 이목단이라는 아이, 태작이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 귀신에 대해서 읽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문구들. 곧바로 혹시 힌트가 될까 해가지고 귀신 공부 좀 했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그렇게 아빠의 책을 뒤적거리다가 교수님, 176페이지 21페이지 176 쪽번호였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발견된 장소는 백착골. 백착골로 향하는 사냥과 해상. 근데 교수님 그 K-팝 같은 건 안 들으세요? 예, 아, 차라리 드럼갱이가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걸 흥얼거린다고? 갑자기 이거 고장났나?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만 멈춰서 제가 해볼게요. 다 왔네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게 백작골 당산남배. 몇 년 전에 오셨다면서 길을 다 기억하시나 봐요? 한 달 넘게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백착골 당제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모든 아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니까 구강모 교수님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시각 뭔가 의식을 치르는 이장. 그러더니 짓불 엮어 만든 작은 인형을 바라봅니다. 이 인형은 뭘까요? 엉켰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몇백 년을 이어온 전통 있는 행사를 이렇게 대충 할 거야? 그 아침부터 제사 지낸다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몸도 안 좋은데 사람 부려먹어도 가지가지야. 뭐, 난 놀아? 큰 행사를 앞두고 민감해진 마을 사람들. 아, 빨리 다니세요. 해지기 전에. 알았어. 그때 재수 음식 만들다 말고 어디 가? 어딜 가긴 어딜 가. 집에 가지. 아이고 사춘기야. 아이고. 뭐야, 박씨 할머니도 가시게? 우리 이런 거 그만합시다. 마을 주민들이라고 다 70 넘은 노인네들 뿐이잖아요. 그마저도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통에 숫자도 줄고 있는데 꼭 이런 힘든 행사를 해야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당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으로 서서. 아,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요. 뭔 자랑은 자랑.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구만. 아유, 아무튼 집어쳐요. 다들 골병 나서 들어눕기 전에. 사실상 행사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붕괴한 마을 상황. 이게 누구야? 염교수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쪽은 염교수 제자? 아, 머뭇거리더니
허재비 놀이 보러 왔습니다. 우리 당제 보러 왔구나. 이장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니 뭘 이렇게 두리번거려? 혹시 뭔가 보이는 걸까요? 양양망가. 몇 년 전 허제비 놀이를 하는 마을의 모습. 아이고 잘한다. 이게 허재비 놀이구나. 아니 이렇게 젊은 처자가 어떻게 허제비 놀이를 알아? 객기물림의 한 종류잖아요. 공시생답게 술술. 객귀 들리다. 집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횡성한 객귀가 사람한테 붙어서 아프게 하거나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 100점. 그런 객귀를 없애는 거 맞죠? 아이고 자세히도 하네. 특히 백작골 허제비 놀이는 기원을 알기 힘들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졌다고 말레 사회생활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자꾸 멍 때리는 해상. 그쵸, 교수님? 아 예. 다 끝났어. 우리가 마지막이겠지. 당제도 허제비 놀이도 우리가 죽으면 누가 하겠어. 우리가 죽으면 당제도 이 마을도 다 끝이야. 그때 근데 요즘 마을은 어떤가요? 건강들은 괜찮으세요? 늙어 빠진 늙은이들이 다 그렇지. 당연한 질문을 하는 해상. 밑밥인가? 근데 진짜 왜 왔어? 늙은이들 건강 물어보러 온 거야? 혹시 구광모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민속학자신데 여기 허제비 놀이를 취재하러 내려오셨을 거예요. 모르겠는데. 한편 집요하게 수사하는 문춘. 선배님 사건이 기괴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벌써 60년도 더 된 기사잖아요. 뭘 더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아버님이 쓰신 기사가 맞나요? 맞아요. 아버님께 들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범인의 신원이라든지 뭐 희생자의 가족이라든지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무소득.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기사가 나간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대들보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건데 학교에서 돌아온 제가 처음 발견했죠. 뭔가 익숙한 패턴. 그렇다면 혹시 말입니다. 혹시 손목에 이런 멍자국이 있진 않았나요?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진실이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사 사진은 그분한테 받으셨나요? 그분요? 문춘보다 먼저 이걸 알아본 사람. 1년 전쯤 와서 두 분처럼 이 기사에 대해 물어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기사 원본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게 단순 사건이라고 하기엔 초자연적인 우연의 반복. 이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부산형 그리고 구광모 교수 붉은 멍자국이 있는 사건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구광모 교수에 대해서 좀 더 파보자.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 입에는 좀 맞아. 네, 너무 맛있어요. 영 교수는 지금도 귀신이 눈에 보이고? 무슨 좀비처럼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는 해상. 네, 계속 보인대요. 저 그래서 교수님 처음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쁜 아가씨가 영 교수 밑에서 고생 많이 하는구만. 어? 그런데 자꾸 어르신들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아까 누구라고 했지? 구머시기? 구광모 교수님이요. 부모 시기에 그 민속학자면 그 사람 아닌가? 상상도 못한 정보. 대나무 집딸이랑 결혼한 사람. 네? 내가 그 앞집에 살았거든. 그 할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다 기억이 나요. 그 딸이 면사무소에서 일했었는데 이름이 경문이었나? 너무 익숙한 이름. 사형의 엄마. 윤경문이요? 맞아. 윤경문. 엄마, 고향이 백차골이었어? 엄마, 여기서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야? 나한테 고향이 서울이었다며. 또 그것도 거짓말한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거기 간 거야? 먼저 대답을 좀 해봐. 당장 나와!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뭐? 기겁하는 경문. 그때 여보세요, 사랑아! 갑자기 쓰러진 마을 주민. 보입니다. 아까 그거 뭐예요? 다름 아닌 객귀예요.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객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곧바로 거울을 펼치는 사냥. 기괴한 모습의 객귀. 얼마나 더 있어요 그 귀신들? 여기에만 넷이 더 있어요. 마을을 둘러봐야 알겠지만 숫자가 엄청납니다. 사실상 객기의 맛집이 된 백차골.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 계속 줄초상이네. 당제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애기 꼈잖아. 옮기는 게 아니라 극구 반대하는 박씨 할머니. 아예 없애는 게 맞아요. 양씨 할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몸도 성취하는 분을 당제 지낸다고 생고생 시키다가 저렇게 됐잖아요. 또 생사람 잡기 전에 그만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 교수 뭐라고 좀 해봐. 치트키를 쓰려는 이장님. 하지만 오늘은 어르신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당제 준비가 한창 남았구만. 대신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절대 뒤 돌아보지 마세요. 심지어 땅만 보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시면 문을 꼭 걸어 잠그세요. 아셨죠? 해상의 말에 뒤숭숭해진 마을 분위기. 연교수까지 이러면 어떻게 해? 마을에 객기들이 있어요. 객기? 귀신이 있다고? 우린 매년마다 지극정성으로 당제를 치러왔는데. 허재비 인형 지금 어딨나요? 허재비 인형으로 뭘 하려고? 허재비 놀이는 강력한 객기 물림이에요. 객기들을 몰아내야죠. 강력한 허재비 놀이로 단숨에 객기를 없애려는 전략. 하지만 이게 어디 갔지? 여기 두신 게 확실해요? 내가 아침마다 새 수술떡이랑 술잔까지 바치면서 치성을 다 했는데 오늘 아침 당집 청소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어. 내 정신 좀. 집에 막 도착한 박씨 할머니. 아이고. 아이 정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새찬 바람에 날아가는 소쿠리. 다른 박씨 할머니는 뜨끈뜨끈한 국을 요리하는 중인데 다른 할아버지도 위험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볼게요. 소쿠리를 주운 할머니. 그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자동차. 감사.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거 없어요? 난 괜찮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그때 여쭤볼 게 있는데 할머니 오늘 아침 당집 청소 그거 할머니가 하셨다고 이장님이 그러시던데 그때 혹시 허재비 인형 못 보셨어요? 나 그런데 오늘 청소 못 갔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박씨 할머니 혼자 청소했다고 그러던데. 어르신 계세요. 막 박씨 할머니 댁에 도착한 해상. 급히 다가가더니 갑자기 멈칫합니다. 할머니.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해상. 왜냐하면 할머니 앞에 객기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하지만 해상을 반기지 않는 박씨 할머니. 왜 왔어? 어르신 눈에도 보이는군요. 이미 알고 있었던 박씨 할머니. 그래 나도 보여. 자네한테 보이는 게. 그런데 왜 피하지 않으세요? 왜 피하겠어? 몇십 년 만에 집에 돌아온 딸을. 사냥의 물음에 해상이 답했던 것처럼 귀신을 보는 게 좋을 때도 있죠. 답답한 시골 마을 싫다고 도시로 나가겠다고 가출했었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딸. 박씨 할머니는 딸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얘를 피하겠어?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백작골 마을 해관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뭔가 싸한 느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작골 마을을 가득 채운 객기들. 객기들로 인해 완전한 밀실에 갇혀버린 사냥. 망했다. 객기 들리면 들리라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나이야. 차라리 얘랑 같이 가는 게 나아. 허재비 인형 할머님이 치우셨어요? 객기 물림을 하면 따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내가 치웠어. 더 무서운 건 태워버렸어. 하게 막아봤지만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허재비 인형. 인형이 없어졌으니까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이제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는데 사냥 눈에 띈 누군가. 헐린 듯 다가가는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빠. 시각적인 공포를 뛰어넘으려는 김은희 작가의 치밀한 오컬트 미스터리. 악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와, 무서운데 너무 재밌다 진짜. 그쵸? 자,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김은희 작가를 만나서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볼 생각인데요. 저만큼이나 우리 김시선 친구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의 질문을 전해드릴 테니까 악기 1편에서 4편까지를 본 소감과 함께 궁금한 것들을 이 영상에 댓글로 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악기를 쓴 김은희 작가님의 답을 가지고 다음 악기 영상으로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